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지은이는 정선용 님, 작가님이라고 돼 있으시고 필명으로는 정스토리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RH 코리아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 저자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정스토리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해져서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책이 요 책인 거고요. 풀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정선용 작가님이 25년 정도 유통업계 롯데마트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책 앞장에 저자 소개에 써 있는 걸 보니까 해서 근무를 하시면서 임원까지 하시고 상무까지 하시고 2020년 9월 30일자니까 얼마 안 됐죠. 한 6개월쯤 전에 지금 기준으로 퇴사를 하시면서 25년 동안 직장인 생활을 하시고 퇴사를 하면서 하시고 나서 그 네이버 카페 중에 부동산 스터디라는 어떤 카페에다가 한 150만 회원 정도가 되는 큰 카페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라는 그런 시리즈를 포스팅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스토리라는 필명을 쓰셨고 실제로 아들이 둘 있으신 것 같아요. 두 아들한테 한 명은 군대에 있는 두 아들한테 경제 공부, 본인이 25년간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 그리고 나와 보니 느낀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아들한테 직접 해주는 이야기처럼 포스팅을 너무 편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한 100만 뷰를 찍었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낸 게 이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돈 공부해야 한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된 지 굉장히 얼마 안 된 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출판사에서 다른 책 때문에 제가 RH 코리아라는 출판사에 그 삼국지 때문에 뭔가 문의하다가 거꾸로 이런 신간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책을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굉장히 꽤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분이 그래서 직장 생활만 25년 하시고 나오면서 느낀 것들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로소득이죠.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해서 월급으로 받아서 얻는 소득 외에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사실 많았던 상황이라 정스토리님께서 아들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도 해주시는 이야기처럼 도움이 돼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 블로그 포스팅 글을 책으로 엮은 거다 보니까 경제서적이잖아요. 사실은 캐타고리상으로는. 근데 경제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나 어렵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아들들에게 블로그에 글 쓴 게 편지처럼 돼 있어요, 형식이. 그래서 편지나 이메일을 쓴 것처럼 그런 문체로, 그런 어투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일 앞쪽에를 조금 있다가 이제 제일 앞쪽을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텐데 이런 식이에요. 오래전 롯데리아 CF에서 나온 말이다. 아마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CF를 보고는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쓰셨기 때문에 가독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쭉 읽다가 제일 와닿았던 한 문장을 꼽아보라라고 하면은 머릿말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머릿말의 소제목이 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고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라고 쓰셨는데 저는 여기서 25년을 회사를 다녀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확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서 이 문장이 기억이 나고 첫 문장을 쾅 머리를 맞으면서 읽기 시작해서 재밌게 한 번에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관련 서적이지만 어렵지 않은 경제 서적이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어투로 해주시는 거라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책과 관련된 뭐 오디오북하고 독후감, 뭐 책 관련된 것들을 쭉 올리는 블로그 활동을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이 정스토리님, 정선영님 블로그를 찾아서 가서 저는 이웃을 맺었어요. 제가 이웃 신청을 드리면서 제 롤모델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멘트를 달아서 이웃 신청을 해서 지금은 이웃을 맺은 상태인데 이 오디오북 밑에 코멘트 다는 그 글 상자에 혹시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그 정선용님, 정스토리님 블로그도 링크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러면 뭐 책 외에도 들어가서 전반적인 이런 뭐 자녀들에 대한 경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 받으시거나 참고가 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 책의 앞에 머릿말 부분하고 일부의 소챕터 한두 개 정도를 이제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 정선용 저 RH 코리아. 머릿말. 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아들아, 나는 수천 번 이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내 무능함에 의한 업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저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들아, 나는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소속을 잃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경제 문맹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만 문맹이 아니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원리, 즉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맹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유통 전문가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며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돈의 흐름을 몸에 익혔다. 어떻게 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에 쥔 듯이 알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사에만 목을 맨 경제 문맹이기도 했다. 네 엄마가 6억 원의 종잣돈을 50억 원으로 불려나가는 동안 나는 근로소득만 알았다. 그 우물 안에서는 전문가였다. 그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삶은 늘 퍽퍽했다. 아버지가 늦게나마 경제적인 감을 깨우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너희 엄마가 경제 감각이 뛰어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눈앞이 깜깜하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경제 문맹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다. 너는 경제 전문가로 살아가야 한다. 너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왜 자신에게 바라느냐고 할지 모른다.
주변 친구들을 예로 들며 돈에 관심을 두기에 이른 나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내 친구들은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멋진 차를 사고 멋진 물건을 사는데 빠져 있다고 말이다. 네 친구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가 전 부분에서 OECD 평균을 밑돈다. OECD 국가의 성인보다 돈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 상태라는 의미다.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주변 친구들이 경제에 관심 없다고 너도 그렇게 살다가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경제 지식이 없으면 말 그대로 까막눈이다. 아버지처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자본주의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경제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다. 제발 경제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의 삶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당부한다. 아버지는 그래도 두 가지 행운이 있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에는 일자리가 많았다. 경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고 몸으로 때우는 일로도 살만한 근로소득을 얻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저성장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행운은 네 엄마와 결혼한 일이다.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만 했고 네 엄마가 부동산 재테크는 다 했다. 너희 엄마는 경제 감각이 탁월해서 부동산 재테크로 제법 성공했다. 덕분에 우리는 서울시의 3주택자가 되었고 지금은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성과가 아버지가 한 일은 극히 적다. 모든 건 내 엄마의 타고난 경제 감각 덕분이었다. 너는 경제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주먹구구식 투자는 너의 시대에는 분명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경제 공부해야 한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버지 수준의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학교에서는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공부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 지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제일 많이 배운 경제학자들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네가 필요로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도록 해라. 그들은 경제 주체 중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이론을 정립한다. 네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경제 지식은 교과서 속 이론에는 없다. 실질적인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싶다면, 걱정 없이 살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내 주변에 필드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네 주변에는 실질적인 경제 전문가가 의외로 많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경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이다. 아버지는 네가 배울 만한 경제 전문가로 너희 엄마를 추천한다. 네 엄마는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녔다. 특히 부동산을 보는 눈은 네 주변에서 엄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엄마가 없었다면 이 아버지는 나이 50이 넘어서도 돈벌이에 급급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경제 감각에 감탄한다. 엄마 덕분에 돈에 쪼들리는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너희 엄마가 침을 튀겨가면서 자주 말하는 세 가지를 새겨들어야 한다. 너희는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 말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생한 경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네 엄마가 자주 반복했던 말들이다. 다시 되짚어볼 대목이 많다. 첫째,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너희 엄마는 집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도 소중히 여겼다. 동전을 함부로 두지 않고 모아 저금통에 넣었다. 적은 돈도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 그렇게 지출을 아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네 엄마의 스테인리스 저금통에서 10원짜리 희귀 동전이 나왔다. 시세가 3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었다. 네 엄마는 작은 것을 모아가다 보면 행운의 복리가 된다고 좋아했다. 너희 엄마의 경제 철학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차츰 모여서 목돈으로 쌓인다. 둘째, 죽을 힘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네 엄마가 강조하는 것이다. 눈덩이 이론이 중요하다. 눈덩이는 일정 크기에 달했을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돈도 일정 크기를 넘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다. 종잣돈이 있어야 돈을 불릴 수 있다는 뜻이다. 너희 엄마가 매번 시드머니를 강조하는 건 바로 돈 뭉치를 만들어 굴리라는 의미다. 종잣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경제 공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셋째, 종잣돈으로 땅과 집에 장기 투자해라. 너희 엄마에게는 땅과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있다. 아버지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왔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내 엄마는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종잣돈이 모이면 과감하게 투자했다. 우리가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3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다. 내 엄마처럼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지닌 주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이 글은 아버지가 2020년 9월 30일 25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매일 한 편씩 적어 내린 글이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시 한순간에 소속을 잃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깨달은 것들을 더 늦지 않게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다. 신문에서 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매일 경제 관련 글들을 한 편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너희가 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도록 아버지가 깨달은 경제 지식을 말해주려고 한다. 너희의 경제 공부에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제대로 경제 공부해보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1. 부의 계단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쥐게 된다. 돈의 맛.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오래전 롯데리아 CF에서 나온 말이다. 아마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CF를 보고는 햄버거를 사달라고 조르고 정작 한 입 먹고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더는 먹지 않았다. 햄버거의 맛처럼 돈에도 맛이 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먼저 묻는다. 니들이 돈 맛을 아느냐? 아버지는 너희가 돈 맛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돈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희 엄마다. 돈 맛을 알아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돈에 대한 욕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어젯밤에도 너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돈 맛에 대해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버지에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돈을 못 벌고 있다고 내게 이러는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참고하라고 말해둔다. 아버지는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아직까진 퇴직 배려 기간이다. 최소 6개월은 보장되어야 한다. 너도 최소 6개월의 보장 기간을 명심하고 너희 엄마에게 살짝 흘렸으면 싶다.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말해선 안 된다. 너희 엄마가 아버지가 시킨 걸 눈치챌 수 있다. 지금부터 어젯밤에 너희 엄마가 구구절절 말했던 돈 맛을 요약 정리해서 적는다. 엄마의 말로는 돈 맛이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아끼는 맛이다. 둘째, 잘 쓰는 맛이다. 셋째, 모으는 맛이다. 이 아버지가 보기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마는 3가지가 전혀 다른 맛이라고 강조한다. 음식의 깊은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아직 아버지는 돈을 맛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똑같은 맛 아니야? 하고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넘게 말을 들었다. 다음은 너희 엄마가 강조하는 돈 맛이다. 엄마가 직접 경험한 맛을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니 내 경제 감각에 넣어두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첫째, 돈 아끼는 맛이다. 네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아버지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 옷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아끼는 돈 맛은 편안하고 그윽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의 맛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솔직히 돈 아끼는 맛과 청국장 맛을 연결하지 못했다. 아직 그 정도의 경제에는 이르지 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둘째, 돈 잘 쓰는 맛이다.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있다. 요즘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너희 엄마는 이 말 뜻을 오래전에 알았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필요 대비 적정한 가격인가? 이렇게 너희 엄마의 선택 기준은 엄격하다. 그래서 네 엄마는 외식을 나가면 아버지와 자주 언쟁했다. 아버지가 사람 수에 맞춰 고기 4인분을 시키려고 하면 너희 엄마는 3인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종업원 앞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언쟁으로 이어진다. 너희는 다시는 가족과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씩씩거렸다. 너희 엄마는 너무 촘촘했고 이 아버지는 너무 느슨했다. 아버지는 돈 잘 쓰는 맛도 아직 모른다. 너희 엄마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돈 잘 쓰는 맛은 자린고비의 굴비 맛이라고 한다. 아버지도 아끼는 돈 맛은 짜고 구린내 나는 맛이라는 생각이다. 아버지는 이 맛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으로만 6억 원 넘게 모았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는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는 맛을 좋아했다. 엄마는 이 돈 맛을 삭힌 홍어 애탕의 맛이라고 한 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돈의 다른 맛은 몰라도 아버지는 돈의 홍어애탕 맛은 좋아한다. 퇴직 후에 돈 안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된 건 바로 돈의 홍어애탕이 준 혜택이다. 너희 엄마가 끓여낸 홍어애탕 같은 돈 맛으로 아버지는 오늘도 살고 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어제 너희 엄마의 말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다.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 엄마는 말할 때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낸다. 그래서 말의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 아버지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너희 엄마의 말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엄마의 말을 순화하고 논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너희 엄마의 주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해력이 좋아서 완성된 것이다. 엄마는 감각적인 실행파이고 아버지는 분석적인 이론파이다. 너희가 엄마의 감각과 아버지의 논리를 둘 다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의 글을 정리한다. 오늘은 돈 맛을 모르는 너희에게 돈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연의 돈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돈에도 맛이 있다. 그 돈 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이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이런 돈의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돈도 모아본 사람이 돈 맛을 알 수 있다. 자주 돈 맛을 경험해야 한다.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모으는 맛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 사람마다 미각이 다르듯이 돈을 대하는 맛도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돈의 감각이 뛰어나다. 너희 엄마가 그렇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타고난 감각은 떨어지지만 노력으로 감각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 둘째인 너는 엄마를 닮아서 돈의 감각을 타고났다. 하지만 너희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가 너보다 형을 아들아 하고 많이 부르는 이유다. 너를 부르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자주 안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